산책하고 밥 먹고 조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책으로 가득한 벽을 둘러보았다. 책 읽고 그런 건가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들은 단지 내가 하는 행위일 뿐이야. 내 인생은 여기에 있다. 이 방 안에요? 기억 전달자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두 손을 얼굴과 가슴에 갖다 댔다.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기억들이 있는 곳에. 조나스는 열변을 토했다. 과학기술 선생님들이 제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뇌는 전극으로 가득 차 있대요. 마치 컴퓨터처럼 말이에요. 전극으로 뇌의 한 부분을 자극하면 뇌는 주노스는 말을 멈추었다. 기억 전달자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기억 전달자가 냉혹하게 말했다. 조너스는 충격을 받았다. 조너스가 여기로 온 첫날부터 두 사람은 무례함에 관한 규칙들을 무시해왔다. 조너스는 그 사실에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기억 전달자가 방금 한 말은 무례함을 훨씬 넘어서는 말이었다. 이건 끔찍한 죄였다. 누군가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조너스는 언제나 그럴 수 있듯이 원로위원회에서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공포를 느끼며 벽의 스피커를 재빨리 보았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면 늘 그렇듯이 스위치는 꺼져 있었다. 조너스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기억 전달자는 마치 무시하듯이 손을 휘저었다. 아, 네 선생님들은 잘 훈련받았겠지. 과학적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훈련되어 있지. 하지만 기억 없이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해. 사람들은 내게 그 짐을 넘겼지. 이전의 기억 보유자에게도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 보유자에게도 조너스가 언제나 따라오는 구절을 안다는 듯 뒤를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옛날의 기억 보유자에게도요. 기억 전달자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뒤틀려 있었다. 맞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 보유자는 네가 될 거야. 대단한 영예이지. 그래요. 사람들이 기념식에서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영예라고요. 가끔 어떤 날 오후에는 기억 전달자가 아무 훈련도 시키지 않고 조너스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기억 전달자가 꽉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로 몸을 조금씩 앞뒤로 흔드는 날에는 예외가 없었다. 그런 날이면 기억 전달자는 아주 딱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집에 돌아가거라. 오늘은 무척 힘들구나. 내일 다시 와라. 그런 날이면 조너스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한편으론 풀이 죽어서 혼자 강둑을 걷곤 했다. 각종 배달부들과 주경사들만이 바삐 거리를 오갔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모두 어린이집에 가 있어야 했다. 그 애들은 나이가 좀 더 많은 그 애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무훈련을 받느라고 바빴다. 조너스는 혼자 조용히 기억을 시험했다. 나뭇잎의 고요색이라고 알게 된 초록색을 보려고 관목숲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반짝하는 느낌과 함께 초록색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온 정신이 집중하여 그 색깔이 금세 사라지지 않도록 색을 더 진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고는 골치가 아플 때까지 가능한 오랫동안 그 색깔을 머릿속에 담았다가 사라지게 했다. 조너스는 다시 눈을 돌려 단조롭게 펼쳐진 무채색 하늘에서 파란색을 느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순간이나마 따사로움을 느낄 때까지 햇볕을 떠올렸다. 이제 조너스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밑에 서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공적인 일이 있을 때만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조너스 역시
조너스 역시 수학여행 때 다리를 건너 다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다리 너머에는 균일하고 평탄하며 잘 정리된 농업지대가 있었다. 다른 마을 역시 이 마을과 아주 비슷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집들 모양이 조금 다르고 수업 진행 방식이 약간 다른 정도였다. 조너스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다. 땅은 이웃 마을들 너머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언덕이 있을까? 기억 속에서 본 장소처럼 바람이 세차게 부는 지역이 있을까? 코끼리가 죽은 곳이 있을까? 기억 전달자님,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수업 없이 되돌아갔던 그 다음날 오후에 조너스가 이렇게 물었다. 기억 전달자가 아무 대답이 없자 조너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수석 원로님이 처음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전수받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다고요. 그리고 지난번 새 기억 보유자가 실패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풀려버렸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조너스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하지만 전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억 전달자님, 정말이지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 첫날에 기억 전달자님께서 제게 주신 햇볕에 탄 기억이 생각나요. 하지만 그건 별로 끔찍하지 않았어요. 기억 전달자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게 대체 뭐지요? 만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제게 주신다면 기억 전달자님의 고통이 덜어질 텐데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워라, 때가 된 것 같구나. 널 영원히 보여줄 순 없다. 너도 드디어 그 모두를 맡아야 할 때가 된 거다. 자, 잠시 생각해보자. 조너스는 침대 위에 조금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기억 전달자가 잠시 후 말을 했다. 좋아, 결정했다. 일단 네가 아는 기억에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언덕과 썰매로 가보자. 기억 전달자가 두 손을 조너스의 등에 대었다. 지난번 기억과 매우 비슷한 풍경이었다. 언덕이 좀 더 가파르고 눈이 전처럼 많이 내리지 않을 뿐이었다. 날씨는 마찬가지로 추웠다. 썰매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언덕 꼭대기에 앉아있을 때 조너스는 땅에 두껍고 푹신하게 눈이 깔린 대신 딱딱하고 푸르스한 얼음이 덮인 걸 볼 수 있었다. 썰매가 앞으로 움직이자 조너스는 기대와 즐거움에 차서 휘죽 웃었다. 아찔한 느낌과 상쾌한 공기를 가르면서 썰매를 타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하지만 썰매날은 얼어붙은 대지를 가르듯이 달리지 못했다. 지난번 눈 쌓인 언덕에서 타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썰매가 순간 옆쪽으로 미끄러졌고 점점 빨라졌다. 조너스는 밧줄을 당겨서 썰매를 조종하려고 애썼지만 언덕이 너무 가파르고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날아갈 때 자유로운 느낌을 즐기는 대신에 두려움이 닥쳐왔다. 조너스는 공포에 질린 채 썰매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썰매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가속이 붙어서 점점 더 빨리 아래쪽으로 질주했다. 옆쪽으로 휙 돌더니 썰매가 언덕에 툭 튀어나온 부분에 부딪혔다. 조너스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줄을 놓치고 세차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다리가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은 들쭉날쭉한 얼음 표면에 닿으면서 세게 긁혔다. 마침내 멈추었을 때 조너스는 커다란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리가 없었다. 공포감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직후 고통의 물결이 밀려왔다. 조너스는 숨을 헐떡였다. 마치 작은 도끼가 다리에 박혀서 날카로운 날로 신경 하나를 모조리 베어내는 듯 했다.
불길이 부러진 뼈, 찢긴 살덩어리들을 핥아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조너스는 불로 지지다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움직이려고 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고통이 점점 커져왔다. 조너스는 커다랗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흐느껴 울면서 조너스는 고개를 돌려서 얼어붙은 눈 위에 토했다. 피가 얼굴에서부터 토사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만! 조너스가 소리쳤다. 울부짖음은 텅 빈 풍경 속으로 바람 속으로 메아리쳐서 사라져 버렸다. 다음 순간 갑자기 조너스는 별채의 방안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얼굴은 이미 눈범벅이었다. 마침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조너스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리를 바라보았다. 다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대에 똑바로 펴져 있었다. 무시무시했던 고통은 이미 사라졌지만 다리는 여전히 지독하게 아팠다. 얼굴도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될까요? 조너스가 간청했다. 멍이 들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속이 쓰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를 대비해서 늘 약을 갖고 있었다. 보통은 마취 연고를 바르거나 알약을 복용했지만 심한 경우에는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기억 전달자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너스의 얼굴을 외면했다. 저녁 무렵 조너스는 절뚝거리면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갔다. 이에 비하면 전날 햇볕에 화상을 입어서 아팠던 것은 아주 작은 고통이었다. 게다가 그때는 고통이 길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도 온몸이 저릿했다. 물론 언덕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조나스는 용감해지려고 애썼다. 수석 원로가 자신을 용감하다고 말했던 걸 떠올렸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물었다. 어디 아프니, 조너스? 오늘 저녁엔 너무 조용하구나. 기분이 나쁘니? 약을 좀 줄까? 그러나 조너스는 훈련과 관련된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을 쓸 수 없다는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훈련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규칙도.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 되자 조너스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 오늘 훈련이 여느 때와 달리 힘들었다고 말했다. 조너스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브리엘에게 저녁 목욕을 시키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진짜 고통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절망적인 외로움이 밀려왔다. 조너스의 옥신거리는 다리를 문지르다가 마침내 잠 빠졌다. 그리고 적막한 언덕에서 고통과 고독에 시달리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훈련은 매일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조너스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를 과거의 아프고 끔찍한 기억 속으로 데리고 갔다. 고통은 점차 깊어졌고 조너스는 이제부터 다리에서 오는 고통 정도는 단지 대수롭지 않은 불쾌감 정도로 느끼기 시작했다. 친절하게도 기억 전달자는 매일 오후 늦은 시간의 색깔로 가득한 즐거운 기억으로 마무리했다. 배를 타고 청록색 호수를 신나게 달리고 노란색 야생화가 여기저기 피어난 풀밭에서 뒹굴고 산 너머로 주황빛 태양이 지는 광경을 보았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이제 조너스가 겪기 시작한 고통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았다. 왜죠? 굶주림과 멸시에 고통당하는 기억을 전해받은 후 조너스가 기억 전달자에게 물었다. 배고픔 때문에 위가 텅 빈 채 부풀어 오르자 쓰라린 경련이 일어났다. 조너스는 그 아픔에 시달리면서 침대에 누웠다. 어째서 기억 전달자님과 제가 이 기억들을 품고 있어야 하나요? 기억 전달자가 대답했다. 기억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었다면 원로위원회에서 나를 불렀을 때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었을 게다. 그렇지만 굶주림에서 무슨 지혜를 얻어요? 조노스가 투덜대면서 말했다. 기억을 전달받는 건 이미 끝났는데도 위가 아직 쓰라렸다.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입을 모아 원로위원회를 청원했단다. 출생률을 늘려달라는 거였지. 산모한 사람마다 아기 셋이 아니라 아기 넷을 출산하도록 하려고 했었어. 그렇게 인구를 늘려서 더 많은 일꾼들이 생기기를 원했지. 귀를 기울여 듣고 나서 조나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기초가족 하나마다 아기 한 명을 더 받아들이자는 생각이었지.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올해 가브리엘을 데려왔는데 세 번째 아이가 있는 것도 무척 즐거웠어요.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그때 원로위원회가 내 조언을 구했지. 원로들이 보기에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었거든. 하지만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이었어. 그래서 원로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날 찾아왔지. 기억 전달자님은 지혜를 얻으려고 기억을 이용하셨군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가장 강한 기억이 굶주림이었지. 그 기억은 몇 세대 전으로부터 내려왔어. 어쩌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일지도 몰라. 인구가 너무 늘어서 전 세계가 굶주림에 허덕였지. 굶주림에 모두가 시달렸어. 결국 전쟁이 일어났단다. 전쟁? 이 단어는 조너스가 알지 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굶주림은 이제 친숙했다. 조너스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빚어낸 고통을 떠올렸다. 그래서 기억 전달자님은 그 사실을 원로들에게 알려주셨나요? 원로들은 고통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단지 조언을 구할 뿐이지. 난 단지 그들에게 인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일은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로들은 기억 전달자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면서요. 단지 원로들이 전에 뭐라고 하셨죠? 이전에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하셨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비행기가 마을 위를 날아갔던 날을 기억하니? 예, 무서웠어요. 원로들도 마찬가지였단다. 원로들은 그 비행기를 쏘아 떨어뜨리려고 했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 조언을 구했단다. 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지. 하지만 어떻게 아셨어요? 조종사가 길을 잃었단 걸 말이에요? 나도 몰라. 기억에서 얻은 지혜를 사용했지. 과거 시대, 그러니까 네가 경험했던 끔찍한 시대에는 공포감에 질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서둘러 공격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파멸하고 만 경우가 많았어. 난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순간 주노스는 깨달음을 깨닫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 말씀은 기억 전달자님께서 그렇게 파멸한 기억이 있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리고 기억 전달자님은 그 기억들을 제게 넘기실 테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니까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고통스럽겠죠. 조너스가 말했다. 질문한 게 아니었다.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거야. 기억 전달자가 시인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억을 품을 수는 없나요? 모두 조금씩 기억을 함께 나눈다면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한다면 기억 전달자님과 제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떠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억 전달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말이 맞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고통을 당할 거야.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게 바로 기억 보유자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진짜 이유지. 사람들은 그 짐을 덜기 위해 날 선출한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조나스가 화가 나서 물었다. 언제 그런 결정을 했나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바꿔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꺼낼 거냐? 난 여태껏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말이야. 조나스는 열의를 다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우리 둘이 있잖아요. 함께 힘을 합하면 무언가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억 전달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조너스를 바라봤다. 우리가 규칙을 바꾸자고 할 순 없나요? 기억 전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너스 역시 마지못해 싱긋 웃었다.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그 결정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전에 내려졌어. 이전 기억 보유자의 시대 전에. 그리고 기억 전달자가 말을 그쳤다. 더 옛날이지. 조너스가 더 옛날의 말이죠. 조너스가 그 친숙한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때로는 우습게 들렸고 때로는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로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무척 불길하게 들렸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뜻했다. 아기 가브리엘은 쑥쑥 자라서 보육사들이 매달 실시하는 성숙도 테스트도 통과했다. 가브리엘은 이제 혼자서 일어나 앉거나 손을 내밀어 작은 장난감을 잡을 수도 있었다. 이도 6개나 났다. 아버지는 낮 시간에는 아기가 명랑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칭얼대면서 자주 울기 때문에 수시로 돌봐줘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가브리엘이 목욕을 하고 아기 바구니 대신 작은 아기용 침대에 누워 하마 위안물을 가만히 안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이렇게 공을 더 들이고 나니 가브리엘을 임무해제하라는 결정이 안 내려졌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어쩌면 임무해제가 최선일지도 몰라. 당신이 밤마다 아기와 함께 깨어있는 걸 꺼리지 않는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잠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힘들어. 만일 가브리엘이 임무해제가 된다면 우리 가족이 다른 아기를 손님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릴리가 물었다. 릴리는 아기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아기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기도 릴리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눈이 희둥그레졌다.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고는 릴리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가브리엘처럼 아기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는 매우 드물단다. 아마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한동안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야. 지금 보육사들은 모두 임무해제를 준비하고 있어. 곧 그 일이 닥칠 거거든. 다음 달에 쌍둥이를 낳는 산모가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나 여보, 만약 일란성 쌍둥이라면 당신이 그 일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서상 내 차례야. 기를 아기와 임무해제할 아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리 어렵진 않아. 대개 체중에 따라 결정하거든. 둘 중 더 가벼운 아이를 임무해제하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조나스는 갑자기 다리를 떠올렸고 그 위에 서서 다른 마을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던 걸 생각했다. 임무해제된 조그마한 아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혹시 거기에서 기다리진 않을까? 그러면 아기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이 마을에 산다는 걸 결코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될까? 조나스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잠시나마 작은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다.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언젠가 자신이 목욕시켜 주었던 라리사를 떠올렸다. 그 반짝이는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가 생각났다. 휘어나는 라리사가 멋진 기념식과 함께 임무에 제대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노인들은 결코 아이들을 기르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라도 라리사는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리사 역시 때맞춰 먹이고 돌보아야 하며 밤이면 울어대는 아기를 양육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조너스의 머릿속에서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엔 가브리엘 침대를 제 방에 두는 게 어떨까요? 가브리엘을 어떻게 먹이고 달래야 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오늘 밤만이라도 제가 돌보면 두 분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조너스, 넌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잖아. 아기가 깨어서 울어도 네가 깨지 않으면 어떡하지? 릴리가 대신 답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가브리엘이 몹시 큰 소리로 울어서 온 가족을 다 깨울 거예요. 오빠가 계속 잔다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말이 맞다, 릴리. 조너스, 한번 그렇게 해보자. 오늘 밤만 말이다. 네가 잘해주면 나도 오늘은 좀 쉴 수 있고 어머니도 좀 잘 수 있을 거야. 초저녁에는 아기가 잘 잤다. 조너스는 침대에 누운 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따금씩 몸을 일으켜 아기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아기는 엎드려서 팔을 머리 옆에 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편안하고 고른 숨소리였다. 그렇게 아기를 보다가 마침내 조너스도 잠이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아기가 깨어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조너스는 잠에서 깼다. 가브리엘은 이불 아래에서 몸을 뒤척이면서 팔을 심하게 흔들어 보채기 시작했다. 조너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그 등을 두드렸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가브리엘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다. 가브리엘이 여전히 이리저리 뒤치는 게 손바닥에 느껴졌다. 계속 아기 등을 두드리면서 조너스는 얼마 전에 기억 전달자가 해준 멋진 항해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화창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다. 맑고 푸른 호수 위를 달리는 보트를 타고 있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기분 좋은 바람을 타고 흰 돛이 부풀었다. 조나스는 자신이 기억을 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손을 통하여 아기에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에 따라 아기가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놀란 조너스는 남은 기억에 정신을 집중하여 기억을 끌어들였다. 그러고 아기의 조그마한 등에서 손을 뗀 다음 아기의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조너스는 보트를 탄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기억은 머릿속에 여전히 있었지만 하늘은 덜 푸르렀고 보트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느릿했다. 호수의 물결은 더 어둡고 희미했다. 한동안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놀란 가슴을 달랜 후 조너스는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도록 두고 침대로 돌아갔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아기가 또 깨어났다. 깨어 울어댔다. 조너스는 다시 아기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손을 아기 등에 대고 호수 위에서 보낸 평화로운 날의 나머지 부분을 전해주었다. 가브리엘이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조너스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누워있었다. 이제 그 기억은 머릿속에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너스는 그 기억이 있던 조그마한 자리가 빈 것을 느꼈다. 기억 전달자에게 다른 항해 기억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다음에 받을 기억은 바다 위를 항해한 기억일 것이다. 조너스에게 이미 바다에 관한 기억이 있어서 바다가 어떤지 알고 있었다. 조너스가 전해받아야 할 기억 중에 범선을 탄 기억도 있을 것이다. 조너스는 물려받았던 기억을 가브리엘에게 전했다고 전달자에게 고백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아직 자신은 기억 전달자의 자격이 없었고 가브리엘 역시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지 않았다. 자신에게 기억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니 너무나도 놀라웠다. 결국 조너스는 이 일에 대해 입을 닫기로 결심했다.